안녕하세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기업 아카이빙 프로젝트 인생교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년생 오경숙이고요. 독일은 73년도 3월 17일 날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개원해서 딱 1년 됐네요. 내일이 딱 1년이네요.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의미가 깊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걸 하는 곳인가요? 예, 환자는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65세부터 이제 65세는 요새는 청춘이시긴 한데 이제 65세는 되게 인지가 안 좋으신 분들 그 분들부터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97세까지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주간에만 이제 노치원이라는 말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등원하셔서 저희가 모셔오긴 하지만 등원하셔서 이제 5시 하원하실 때까지 여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그 잔존 힘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갖고 있는 그 잔존 그 기억이라든가 힘을 더 집에만 계시면 사실은 누워 계시고 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여기 오시면 약간 강제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체조도 오전 오후 하고 일단 식사를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 잡수시니까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뭐 어떤 게임을 한다든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윷놀이시더라고요. 그 파독간호사를 지원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간호사 정규 그 간호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을 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독일을 가기 위해서 양성하는 양성소가 한국 개발 양성소가 이제 그 한국일보사에 그 게재한 거를 읽고 아 내가 여기를 택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서 이제 아무튼 그때는 사실 다 그냥 힘든 시절이고 일단은 아무리 대학을 가고 싶어도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못 갔잖아요. 근데 다행히 독일 갈 수 있는 그 공부를 양성소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지원하게 됐죠. 처음에 가셨을 때 네. 힘들거나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나요? 진짜 어려웠던 건 언어였던 것 같아요. 듣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조금 뭐 좀 언짢은 일이 있으면 막 대들을 것도 막 한글로 우선 쓰고 그다음에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막 따지고 그랬죠. 그게 한 6개월 되니까 언어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간호사를 가겠다고 가족분들에게 말했을 때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좀 반대를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공개를 해서 막 반대를 받게 되면 일을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그냥 간호사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단계인데 그때 저희 엄마는 그렇죠. 여자애가 그렇게 거기가 이역만리라는데 거기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고 결정을 내렸냐니까 엄마는 막 우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전에도 제가 공부만 더 하고 싶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 저희가 가난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을 간다니까 유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결정한 거라고 아버지는 적극 후원을 하셨어요. 독일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네. 이렇게 적응을 금방 하셨나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그분들이 특수한 거를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럴 때가 좀 힘들었죠. 상사나 누가 지시했을 때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간호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 이름이 슈베스터 도란데, 이제 도란. 근데 그분이 그 어투나 모양이 그렇게 좀 무섭게 생겨서 그랬지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적응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너무 무섭고 아 어떻게 3년을 여기서 견디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도라라는 분이랑 뭐 특별한 경험담이나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그분 때문에 뭐 아픈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적응하느냐고 아팠는데 이제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병명도 없이 네. 그렇게 계속 열이 나고 계속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이제 그 회진할 때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하인배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외국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무서운 병명이에요. 이거 향수인데 네. 단어 자체는 멋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그 힘든 거를 못 이겨내는 게 이제 향수인데 그거였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향수라는 거는 집에를 돌아가기 전에 치료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지 한 3개월 있다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도 와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시고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 도중에 이제 뭐가 어려운가 그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 슈베스토라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이제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잡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네. 너 빨리 낫기를 바란다. 그리고 빨리 나서 또 같이 오면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도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감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 후로는 그 수간호사가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일부러라도 웃고 그러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병이 났다는 이제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도 좀 있었죠. 그러면 1년 반만 근무하고 이동하셨으면 그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좀 이렇게 서운한 네네 서운했죠. 서운했고 특히 이제 그분 나 힘들게 했던 수간호사는 막 울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나쁘신 분인데 돋보기를 이렇게 막 두꺼운 걸 이렇게 끼고 계셨는데 그걸 몇 번이나 벗으면서 제가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그분이 죄의식을 또 느끼는데 또 그 표현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독일을 애초에 이렇게 가기로 마음 먹으신 게 이렇게 가족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원장님이 특별히 뭐 원하던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학교도 정말 간신히 다니고 등록금 맨날 밀렸다 내고 막 그런 환경이요. 다들 그냥 몇 사람 외에는 다들 그 힘든 보릿고개에 있고 70년대 초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선은 제가 맏딸이거든요. 오남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지금하고도 틀린 그런 개념이죠. 누군가가 돈을 좀 벌어서 동생들도 가르치고 집안을 좀 일으키고 네네.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게 투철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제 발전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독일을 가면 정말 월급도 많고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러고 일자는 확고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고마워서 결정을 했고 또 정말 돈도 한국에서는 이제 생각 못하는 거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제 송금할 수 있었고 그런 게 사실 뭐라 그럴까 행운을 잡은 거죠. 저는 그렇게 행운이요? 생각합니다. 행운이죠. 간호사를 하면서 보람이 있으셨던 점. 네. 독일이라서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게 그것도 또 두 번째 행운인데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서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마침 귀국하는 그 간호사 또 간부들이 한국 와서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그 간부들은 마이스터 또 우리는 다른 분야 다른 과목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대사관에 하고 이제 학교 이제 협약이 돼서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같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무역통신이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 공부를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죠. 그래서 그 임기 3년 끝나고 그 공부를 저는 할 수 있었죠. 독일에서 근무하실 때 네. 특별히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네.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배치가 됐고 같이 1년 반 동안 오스트로드에 있었던 그 네. 친구 이름이 이민숙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렇게 떠나면서 서로 전화도 하고 편지도 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시기에 이제 편지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놓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편지를 하니까 다시 편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40년 동안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면 이민숙이 좀 찾아주세요. 네, 여기 소장품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독일에서 틈틈이 이렇게 썼던 것, 지금 누구 보여주기는 좀 부끄러운 일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일기를 7년 동안 그냥 틈틈이 썼던 일기가 이렇게 너덜너덜 있고요. 또 이 옆에 거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읽었던 그 책이 그래도 그냥 하나가 있어서 독일어로 된 책을 제가 소설 이런 네. 건가요? 이것도 그래도 그냥 읽어봤던 다 낡았는데 그냥 갖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도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독일에서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제 조금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때 23살 때예요. 23살 원장님 모습. 네, 23살이 까마득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때 간호사. 네네. 입고 계시죠? 이때는 밤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밖이 껌껌해져? 네. 밤 근무하는 이 날이었고 사진 누가 찍어주셨어요? 친구가 찍어줬고 이제 한국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한 번씩 찍어주고 이거는 독일 그 크리스마스 때 추리 앞에서 네. 슈베서 도라하고 헬가하고 같이 찍은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달 만에 한국 음식을 각자 갖고 온 거를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한번 같이 식사했어요. 이렇게 너덜대는 거 보여드리기가 그러네. 이거 하고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는요. 경숙이 보아라. 헤어진 지 꽤나 오래된 양 싶지만 따져보니 겨우 21일밖에 되지 않았구나. 제가 떠난 지 21일 있다가 쓰신 거네요. 그간 잘 있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궁항의 이별이란 참으로 못할 짓이더라. 이역만리 타국 땅에 너를 떠나보낸다 생각을 하니 어쩐지 짐짐하더라. 너를 작별로 집에 도착하니 집은 텅 빈 것만 같고 식구들은 시무룩해서 눈물이 나네. 별 이야기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으나 공연히 공상만 생기고 잠이 오지 않아 잠을 청하느냐 무척 애를 썼지.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잊혀질 것이고 아무쪼록 몸 건강히 잘 있다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겠다. 네, 이곳은 지금도 제법 봄 날씨를 보여서 진달래 개나리 꽃도 만발하고 수양버들까지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호춘사모를 맞이했다. 그것은 늘 안개가 끼었다니 제가 아마 그렇게 편지에 썼나 봐요. 늘 안개가 끼었다니 특히 신변에 유의해야 한다. 오키를 만나보았다고. 오키가 아까 그 카나다로 이제 시간 절친이에요. 오키를 만나보았다고 오랜만에 흡혈을 풀었겠구나. 오키 참 너에게 좋은 친구이며 우리 집에는 다시 없는 은인이라고 생각한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간호사 생활을 바탕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 정말 길게 끝이 없습니다. 한때 간호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같이 도와드리고 참여했으면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게 늘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